투자공학개론 맛보기 강좌 동영상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공학개론 강의를 맡은 김태구입니다. 언제나처럼 강의 시작 전에 이제 스몰 토크를 할 텐데요. 이게 꼭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 사실은 제가 강의 전에 좀 긴장되고 이러니까 좀 입도 풀고 긴장을 푸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라서 저는 꼭 하려고 해요. 좀 시간은 좀 길게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겠지만, 이번 주제는 학기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떠오른 게, 왜 교수님들은 저럴까라는 거, 또 반대로 왜 학생들은 저럴까라는 겁니다. 다른 오프닝 토크에서 이미 짧게 얘기를 했지만, 학생이 교수를 이해 못하는 거는 이제 경험해본 것에 격차가 있다 보니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나이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교수가 학생을 이해 못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범생, 너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드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모자란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거나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수가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찾아보다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요거예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교수시면서 책을 쓰신 분의 블로그에 있는 얘기인데요. 그분이 실제로 요 정도 수준의 지식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점점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 이해를 구하기 힘들다. 반대로 나도 학생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이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너무너무 나는 익숙해져서 너무 쉬워서 이게 안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롤이나 오버워치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를 했고, 그전에는 이제, 그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때 대학교 때 당구도 치고 그랬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당구 치면 이제 당구 레벨을 여러분들 롤에서 브론즈, 브론즈, 아이언, 실버, 골드 이렇게 가죠 아마. 네,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이렇게 가는 것처럼 당구도 수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 동안에 이제 내가 몇 득점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득점 곱하기 10을 해서 이제 대충 만들어놔요. 그래서 1점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한꺼번에 올라가요. 50, 다음 80, 100, 120, 150, 180은 사실 없는 거고 200, 250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200 정도 치는데요. 200, 250 사이를 치죠. 그런데 제가 200 정도를 치게 됐을 때, 혹은 제가 한 50, 80을 치고 있을 때 200 정도 되는 동네 형들이, 당구장 형들이 저한테 뭘 알려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50 치는 사람에게 80이나 100 치는 사람이 뭔가를 설명을 하면 되게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겪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50이 어디가 힘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큐대가 안 움직이고 공이 원하는 대로 안 가는지를 쉽게 캐치해요. 이게 모든 생각해보니까 이 그림을 보고, 또 저도 당구로 이제 빗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세상 만사가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대학교 교수법에도 튜터링이라는 게 있고, 이 과목을 먼저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좀 알려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면서 혹시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이론을 요약해서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일타 강사나 학원의 그 유명한 선생님들이 훨씬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 선생님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디서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챈다는 거죠. 쉽게 공감하고, 아, 맞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높이로. 그게 이제 바로 교수와 학생이 좀 멀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선배, 똑같은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 한 학년, 두 학년 선배가 야, 그 과목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문제를 풀면 돼 라고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이미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걸 나름대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법으로 구성을 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요약해서 전달해 주려고 해도, 이렇게 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이 왜 이럴까라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오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대학 선배의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노력을 해서 또 다가와 주면 저도 좀 눈높이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뭐 가운데쯤 만나거나 뭐 또 다른 튜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질문과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네요. 이게 수업에 관한 얘기고요. 수업 이외의 측면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과목에서의 오프닝 토크에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투자공학 개론이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부자가 되고 싶니? 돈을 벌고 싶니? 타짜에 나오는 여학생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남자들은 왜 이렇게 타짜를 좋아해? 남자들이 미친듯이 좋아하는 대사를 외우는 영화들이 몇 개 있죠. 뭐 신세계, 해바라기, 뭐 타짜, 또 뭐 있을까? 하여튼 뭐 몇 가지가 있죠. 남자들끼리 그 영화의 대사들을 언급하면, 범죄와의 전쟁도 있고, 언급하면 무조건 이제 받아쳐주는, 느그 서장 남천동 살챈 그런 뭐 바로 느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뭐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문화들이 좀 젖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의 맛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재 스타일의 토크가 살아있는 네, 아무튼 그 영화에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했죠. 아쉽지만 러블리즈 류수정 양이 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과목을 듣는다 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이 과목은 그런 과목이 아니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는 하지마, 아무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뭐 부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하건 뭐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죠, 실제로.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론화해서 학문으로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서 뭐 주식 투자의 신이 주식 투자의 비법을 알려준다, 부동산 투자의 신이 부동산 투자의 비법을 알려준다, 이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증권시장에 있었는데요,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거기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기법, 어떤 테크닉, 어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의 당연한 그런 금원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절대 남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뭔가 이론적인 것을 벗어났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라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절대 남에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학문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목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 자체도 보통 제가 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워드 클라우드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는 형님에서 퀴즈의 송민호 표정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음표가 막 가득 차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 나오는 채권 국채니 뭐 빅스니 뭐 나스닥이니 뭐 리보, 예, 리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뭐 옵션이니 퓨처스니 뭐 스판 레이트니 본드, 코스피, 뭐 MBS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 그건 더 큰 위험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원하던 것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였지만 조금 이제 시선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금융상품이 뭔지를 우선 좀 알려줄 겁니다. 금융상품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금융상품을 사러 가야겠다. 뭐 그래도 되는데 금융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아주 기본적인 금융상품이 어떻게 시장에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을 알려줍니다.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게 500원짜리구나 1000원짜리구나 난 1000원에 사야겠다. 나 좀 급하니까 1100원에라도 사야겠다. 난 좀 천천히 기다려서 900원 되면 사야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생겨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과목에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해요.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보면 금융에 관한 것들이, 돈에 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 먹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어딘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행동에는 다 돈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낄 뿐이지. 그걸 이제 빈번하게 거래되는 어떤 것들을 일정한 틀로 만들어서 우리가 쉽게 요거는 뭐 내가 제 친구 방을 3시간 청소를 해주고 나면 친구는 다시 나중에 내일 나한테 뭐 학교에서 어디 둔산동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차로 나를 태워다 주기로 했다. 일주일간. 이런 식의 교환은 되게 부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되는 거잖아요. 청소를 3시간 해준다, 2시간 해준다, 화장실 청소를 해준다, 옷만 정리해준다,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뭐 숨고 같은 숨고소 사이트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정형화해서 방 청소, 욕실 청소 해드려요. 2시간에. 그래서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는 금융 상품처럼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죠. 그게 금융 상품이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럼 그게 적정한지 2만 원이 3만 원이 적정한지를 알려면은 가치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적정한 가치를 모르면은 그걸 5만 원에 살 수도 있고 반대로 5천 원에 사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이 사실은 금융상품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다루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쉽게 생각해서 금융상품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알아보고 걔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이게 맛보기 강좌니까 맛보기로 중요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금융상품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치의 3요소, 경제적 가치 혹은 금융상품의 가치의 3요소는 언제 가치가 발생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치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확실히 가치가 발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확실한 존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삼촌이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누구야? 너에게 내가 뭐 2년 후에 네가 대학 졸업할 때쯤 뭐 얼마를 줄게 선물로 라고 슬쩍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대학 졸업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다면, 한 학기 앞두고 있다면 이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 가까이 있는 일이야. 그죠? 되게 기대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특히 군대도 안 간 남학생의 그 얘기를 들었다면 6년 후에요. 그러면 조금 흥분의 정도가 떨어져요. 그죠? 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물론 좋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삼촌이나 고모가 뭐 용돈으로 한 50만 원 줄게. 아니면 야, 너 취직하면 사회인이 되니까 시원하게 좋은 정장 한 벌 사줄게. 그럼 뭐 진짜 100만 원쯤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흥분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아니고 삼촌이나 고모가 야, 너 IT 쪽으로 갈 거면 좋은 거 하나 있어야지. 맥북 프로 같은 거 하나 사줄게. 그럼 막 어우, 야 이거 200 야 장난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당연히 돈의 금액은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덜 흥분시키는, 즉 마음속에서 그 가치가 커진다 작아진다에 영향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삼촌이나 고모가 그 약속을 했을 때 맨정신에 했느냐 아니면 술을 좀 먹고 했느냐. 다른 얘기가 다 끝나고 되게 조용한 와중에 단둘이 있을 때, 밥 먹고 있을 때 내 눈을 바라보면서 누구야, 공부 열심히 해, 대학 졸업하고 너 취직하면 내가 맥북 프로 하나 사줄게, 그거 개발자들한테 꼭 필요하대,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뭐 그냥 친척들 있고 뭐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 뭐 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쓱 와가지고 야 공부 열심히 해, 대학 졸업하면 삼촌이 노트북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건 전혀 다르죠. 약속의 신뢰도, 즉 확실성이 좀 다른 거죠. 따라서 언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확실히, 이 세 가지가 내가 그 약속이라는 금융상품, 이걸 뭐 약속을 금융상품화 한다면 금융상품을 평가하는 3요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면 가까울수록, 얼마나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높은 가치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따져서 금융상품을 평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약속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서 그게 다양한 금융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융상품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일부를 다루게 되죠. 채권, 주식, 선물, 옵션, 이렇게 불리는 것들을 짧게 다룰 거고, 걔들의 기본적인 특성이나 또 그 걔들의 그 가치 평가하는 방법들을 짧게 배우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또 하나 이 과목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뭐 그럴 의도도 없지만, 그럴 능력도 없고, 금융상품, 투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제 뉴스 자체는 좀 이해할 수 있게, 특히 이런 투자에 관련된 뉴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관련된 과제들을 낼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FRB죠. 거기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팍팍팍팍 올리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금리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걸 빅스텝이라 그래요. 그래서 빅스텝이라는데, 빅스텝이 뭐 얼마야? 0.5%? 얼마 안 되네. 이게 왜 난리가 나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뭐고, 얘네들이 누군데 이걸 결정을 했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은행도 지금 이렇게 빅스텝을 쫙쫙쫙 하면서 이자율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의미가 뭐며 우리 생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 외국에 나가 있거나, 지금 제가 아는 분들, 지인들도 미국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크게 요동치면서 예전에는 1달러가 1100원, 1150원, 뭐 1200원 안쪽이었다가 지금은 1300원이 넘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1300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퍼센트로 봐도 한 20% 정도는 좋게 올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미국 가서 이제는 120만 원을 환전을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환율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까지 어긋나고 환율을 어긋나게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알려준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뭐 부가 설명은 해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딸 사진인데 재미없어 이러고 있죠. 빨대로 음료수 먹으면서. 아무튼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늘 이제 과제를 시키면 학생들 반응인데 뭐 막막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좀 기사 찾아보고 하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실습도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많이 하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주식들을 엮어서 네,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실습으로 맡길 때는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주식들을 몇 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보여줄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식들을 몇 가지 엮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고 뭐 이런 시간도 가질 겁니다. 주로 엑셀로 하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다음 뭐 모든 과목에 제가 이렇게 부탁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실라부스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강의 계획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주차별로도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여기 올려놓고 해요. 이게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이기 때문에 이제 웹 문서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되는 걸 늘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필요한 얘기들을 필요한 내용들 각 주차별로 특히 무슨 동영상을 봐야 되고 무슨 과제를 풀어서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밑에 다양한 액세스빌리티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메일이나 카톡이나 클래스룸이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서 이제 피드백 받는 거는 뭐 좀 쉽겠죠. 네, 저도 그렇고요. 흐뭇하게 웃을 수 있겠죠, 페페가. 전화나 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약간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죠. 저도 그렇고. 그러나 뭐 괜찮습니다. 네, 직접 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땀을 흘리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접 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편하고 좋습니다만 아무튼 똑똑똑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떠들어 주는 거죠. 이 짤방들의 요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 저한테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대를 못할 수는 있겠으나 온라인으로 온 경우에는 적어도 뭐 2, 3일 안에는 응답이 갈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제 연구실에 제가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여러분들을 환영할 테니 와서 질문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짤방은 이제 머리 깎으러 갈 때 미용사에게 자기 의견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짤방을 보고 제가 좀 수정을 한 건데요. 네. 그럼 미리 말을 해. 쉽지 않은. 인데 쉽지 않다는 걸 저도 학생 때 지내봐서 알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좀 쉽게 여겨주시고 많이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혹시 수강경정에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이 과목을 선택해주는 많은 학생들에게 같이 힘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맛보기 강좌로 투자공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4학년 전공 과목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거나 일부러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가면서 따라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저랑 같이 금융 상품, 경제 뉴스, 투자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